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달렸던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 새벽 4시에 눈을 뜨셨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밥 한 끼를 제대로 앉아서 드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허리가 부러져라 달리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가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집은 있는데 그 집 안에서 함께 웃던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모았는데 그 돈을 마음 편히 쓸 건강이 없습니다. 자리는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야기 같으십니까?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달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내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멈추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멈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깐 이것만 먼저 아셔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7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평생을 달려왔는데 도착해보니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7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너무 무겁게 살아오셨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몸이 괜찮을 때, 판단이 또렷할 때,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숫자 2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형래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건자재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하셔서 직원이 12명이 넘는 회사로 직접 키우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이미 트럭짐을 확인하고 계셨고 밤 12시가 넘어야 현관문 자물쇠를 여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거래처 전화를 받으셨고 설날 아침에도 창고 자물쇠를 직접 여셨습니다. 그게 성실한 가장의 삶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어르신은 거래처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인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르신의 일상이었고 그게 어르신이 알고 있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65이 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우셔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흰 형광등이 눈을 찌르는 것처럼 밝았고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던 세상이 내가 쓰러지자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천장을 바라보시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렸을까? 이 침대에 누워있는 지금 회사가 무슨 의미인가? 실적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그보다 더 어르신의 가슴을 친 것이 있었습니다. 입원해 계시는 동안 면회를 온 분이 있었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었습니다. 직원 12명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어르신은 그날 이후 달라지셨습니다. 퇴원하시자마자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아깝다고 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깝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다고요. 지금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안동 낙동강 둔치를 걸으십니다. 강물이 아침 햇살에 부서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내가 평생 놓쳤던 것이라고 하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지위로 살 수 없는 것, 그냥 살아있어서 느낄 수 있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6가지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삶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그때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더 큰 집이면, 더 좋은 차면, 자식이 좀 더 잘 되면 그때는 정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이것이 나타납니다.
욕심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바닥은 언제나 젖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전혀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딱 2배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인 사람도 1000만 원인 사람도 3000만 원인 사람도 똑같이 2배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놈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미숙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항상 남보다 앞서 있어야 했습니다. 옆집이 새 냉장고를 들여놓으면 우리도 사야 했고, 동창이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셨고,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매일같이 다그치셨습니다. 그게 잘 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어르신은 한 가지를 아셨습니다. 그렇게 더 가지려고, 더 앞서가려고 안간힘을 쓰던 시절에 정작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요. 항상 부족한 것이 보였고,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했고,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르신은 그 나중을 위해 지금을 계속 미뤄오셨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고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을 주는데 작은 꽃봉오리가 하나 피어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꽃봉오리였습니다. 분홍빛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꽃잎 위에 작은 구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꽃 앞에 천천히 쪼그리고 앉으셨습니다. 무릎이 시큰했지만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 꽃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마른 땅이 비를 받아들이듯 그냥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이 베란다 화분 하나에 있었구나. 그 꽃봉오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우시던 그 순간이 어르신 70년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어깨에 올려놓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숨이 쉬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발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란다 화분의 작은 꽃봉오리처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욕심이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만 오늘 내려놓으신다면 내일 아침 베란다에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한데도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의 그 외로움. 그게 사람이 느끼는 가장 깊은 종류의 고독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 의사들이 발견한 현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에 종일 있게 되면서 아내들이 스트레스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통이 오고 위장이 망가지고 심지어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 의학계에서 이 현상에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남편 재직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죠? 그런데 웃고만 있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평생 각자의 역할로 살아온 두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24시간을 붙어 있게 되면서 서로에게 말 거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0년을 살았는데 대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슬프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선옥 어르신, 올해 74이십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인맥이 넓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모임, 동창회, 부녀회, 절에 다니는 법우 모임까지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가 200개가 넘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빠지는 법이 없으셨고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게 자랑이셨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서 어르신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새벽 2시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손에 꼽아보니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좋을 때만 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같이 웃고 명절에는 안부를 묻지만 내가 아프다고 하면 조용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기 싫은 모임에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만나고 나면 꼭 피곤해지는 분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섭섭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요. 어깨에 올려놓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다고요.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정말 소중한 두 사람과 더 깊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2명 중 한 분과 전주 한옥마을 근처 공원을 1시간 걸었다고 합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길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고 하십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관계는 넓이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나면 꼭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 정리의 절반은 이미 된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전부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깨가 뻐근하지 않으십니까? 허리가 당기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몸이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너무 자주 무시합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주의보입니다. 그 주의보를 계속 무시하면 어느 날 경보로 바뀝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재봉 어르신, 올해 79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농사일로 몸을 단련하셨고 감기 한번 제대로 걸려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변에서 김재봉 어르신은 소처럼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75이 되던 해 초봄이었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허리를 펴는데 등 아래쪽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리했나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졌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평생 가장 좋아하시던 텃밭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쪼그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흙 한 번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밭두렁 앞에 서셨다고 합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흙냄새가 났습니다. 평생 그 냄새를 맡으며 사셨는데 그 흙 앞에 더 이상 쪼그려 앉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던 눈물이 그날 밭두렁에서 흘렀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날씨가 좋아도 자식들이 와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에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챙길걸.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4글자 속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담겨 있는지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세 이후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10명 중 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빈속에 물 한 컵이 위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시작시킵니다. 둘째, 점심 먹고 나서 딱 10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식사 후 혈당이 가장 급격히 오르는 시간에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혈당 조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골목을 느릿느릿 걸으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 9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잘 자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처음엔 아주 작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한 달, 두 달 쌓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챙기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 있습니다. 김재봉 어르신처럼 밭두렁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아셔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오태수 어르신, 올해 77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한턱을 내셨습니다. 누가 먼저 지갑을 꺼내기 전에 어르신이 먼저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뒤에서 빈 카드라도 내밀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남 앞에서 작아 보이는 게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자식 결혼식에는 없는 돈에 무리를 해서 더 좋은 예식장을 잡으셨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경조사에는 빠지는 법이 없으셨고 선물도 항상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던 해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나오면 어떡하지? 어르신은 그날 밤 오래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아내는 이미 주무시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돈을 썼을까? 체면을 위해 쓴 돈, 남의 눈을 의식해서 쓴 돈, 안 해도 되는 선물을 억지로 한 돈,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가서 쓴 돈. 그 돈들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70이 넘어서야 아셨다고 합니다. 비싼 선물 대신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거창한 외식 대신 집에서 손수 차린 밥 한 끼가 더 따뜻합니다. 넘치는 경조사보다 아플 때 찾아가는 발걸음 하나가 더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오태수 어르신은 지금 체면 소비를 줄이신 뒤 생긴 여유돈으로 매달 한 번 부인과 가까운 온천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뜨거운 탕에 나란히 발을 담그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결혼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젊을 때 이야기. 예전엔 그런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는데 체면 소비를 줄이니까 시간도 생기고 마음도 생겼다고 하십니다. 지난달 여러분이 쓰신 돈 중에 진심으로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번 달에는 체면을 위한 소비를 딱 하나만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오래 하고 싶으셨던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삶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은 지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십니까? 전남 광주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 올해 71살이십니다. 어르신은 세 자식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입고 싶은 옷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차리고 남편 출근을 시키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또 저녁을 차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르신의 하루였고 그게 어르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막내가 결혼을 하고 세 자식이 모두 집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래 집안을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큰아이 방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내 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침대 앞에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가져다 놓은 침대였습니다. 그 침대 발치에 막내가 가져가지 않은 낡은 곰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인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우셨습니다. 한참을요? 그게 슬픔의 눈물인지 허탈함의 눈물인지 뭔지 모를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면 되는 걸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들이 너무 낯설었다고 합니다.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조금씩 자신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강좌였습니다.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고 색을 고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옆 사람들은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서툰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흰 종이 위에 처음으로 붓질을 하는 그 순간 어르신은 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유를 아셨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이걸 내가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지금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수채화를 그리십니다. 그 2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꽃을 그리셨고 이젠 손자 얼굴을 그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걸 진작 안 했을까? 진작했더라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숭고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헌신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으니까요. 내가 채워져야 내 주변 사람도 채울 수 있습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시작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수채화든 글쓰기든 요리든 노래든 오늘 그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3가지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비교, 후회, 걱정입니다. 이 3가지가 70세 이후의 삶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갉아먹습니다. 소리도 없이, 티도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을 망가뜨립니다. 비교는 이렇게 옵니다. 친구는 자식이 의사라는데, 저 집은 노후 준비가 잘 됐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지금 내 삶이 가진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에 비유하자면 비교는 충전 중에 자꾸 다른 앱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내 배터리는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후회는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붙잡았더라면.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 후회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것이고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당기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하나로 수백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차가운 방 안에서 붓을 들고 오늘을 사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순영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걱정이 몸에 배어 사셨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잠을 자다가도 걱정이 되어서 깨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밤에 눈을 감으면 걱정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걱정을 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어르신은 그 말에 한참 멈추셨다고 합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걱정을 해도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갔고, 걱정을 해도 돈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었고, 걱정을 해도 몸은 아플 때 아팠습니다. 걱정이 단 한 번도 현실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갉아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이런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지금 행동하고 할 수 없는 것이면 내려놓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내려놓으려 해도 손이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오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아침 햇살이 얼마나 예쁜지, 오늘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게 전부 걱정에 가려져 있었다고요. 마음을 비워야 인생이 채워집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지금 내 삶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후회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오늘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던 것 하나, 오늘 좋았던 것 하나, 오늘 나를 위해 한 일 하나. 그 3가지를 적는데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색해도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결국 자신이 반복해서 듣는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하는 것, 건강을 챙기는 것,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6가지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요. 그리고 내일 또 하나를 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꽤 멀리 왔구나 싶은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70세 이후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더 많이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씩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쫓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이 답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 답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을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으셨던 그 아침들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오셨던 그 수많은 날들을요. 누군가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을 참으셨던 그 시간들을요. 쓰러지고 싶었는데 쓰러지지 않으셨던 그 날들을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을 자신에게로 돌리셔야 합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달리는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시오. 창가에 앉아서 두 손으로 그 온기를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온기를 느끼시면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별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다. 인생은 결국 단순할수록 행복해집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충분하다. 그 말을 오늘 밤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밝은 하루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